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반적인 큰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체에다가 npm install global create react 앱이라는 걸 한번 설치를 한번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자체에다 까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리액트를 깐 게 아니라 리액트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틀, 기본적인 어떤 옵션만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폴더에다가 따라간다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 샘플이라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컴퓨터 전체에다가 깔은 다음에는 우리는 뭐합니까? npx 그 다음에 create react app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해서 엔터를 빵 누르면 열심히 설치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또 뭐 굳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설치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팅 같은 거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 가능은 해요. 리액트는 리액트대로 따로 깔고요. 그 다음에 웹팩은 웹팩대로 따로 까시고 바벨은 바벨대로 따로 깔고 사스는 사스대로 따로 깔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걸리는 옵션 다 걸면 되고. 그럼 리액트는 리액트 하나만 깔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npm install react와 react CLI와 react core와 일단 이 세 가지를 먼저 깔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깔고 나서야 리액트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패키지 JSON 있어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일이 많고 힘드니까 Create React 앱을 깔아서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 리액트 자체 까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아이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게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뷰를 개발한 사람, 뷰를 최초에 개발한 사람이 중국인이죠. 중국 출신 뭐 동포인가 한다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죠. 이름이 무슨 웡인가? 하여튼 그럴 텐데 정확하게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자 그걸 개발한 사람이 뷰 프레임워크엔 넉스트도 개발을 하고 넉스트와 함께 같이 개발한 게 비트예요. 비트 뭐 BITE예요. 요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전혀 안 건드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 자요 아이를 이용을 하시면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쓰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가벼워진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벌써 베르첼하고 서로 연동이 되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율이나 이런 면에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써라. 그리고 이 아이도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쓸 수 있게끔 애초에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저도 안 봤으니까. 뭐 언어는 있을 거고 건너뛰고 가이드를 잠깐 볼게요. 자, 좀 보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냥 보시면 여기 자, npm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은 기본 세팅을 하나 바이트 라스트 그냥 마지막 버전으로 설정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npm init이라는 얘기는 패키지 JSON이랑 같이 설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쓰든지 뭐 얀 기반으로 해서 쓰든지 pnpm으로 쓰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일단 얘로 쓸 겁니다. 근데 얘를 깔 때 밑에 내용 옵션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네요. 자, 6버전이냐 7버전이냐에 따라서 쓰는 값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깔려있는 npm 버전은 아까 보셨는데 8버전이에요. 그러니까 7 플러스 요걸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죠. 슬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끝에 보면 뷰 기반이네요. 뷰 템플릿으로 사용해라. 리액트는 리액트 템플릿 있느냐?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냥 이거는 맛보기로 그냥 어떤 건가 슬쩍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밑에 create bit for more detail on its support template 해당하는 템플릿은 뷰도 있고 뷰 타입스크립트 기반도 있고 바닐라도 있고 기본 우리 JS도 있고
리액트도 있고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PDX는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lit 등등 스벨트 등등등을 호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자료를 참조해서 들어가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잠깐 옮겨서 보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버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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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썼어요. 뷰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 뷰 쓰는 거고 리액트는 리액트라고 뒤에 바꿔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자, 그냥 슬쩍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가끔 해요. 오너들 야 뭐가 새로 나왔던데 한번 니네 해봐. 열심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거 새로 기술 있고 이거 좋다던데 우리 이걸로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볼까? 지금 하고 있던 건요. 거기서 더 씌우면 되잖아. 아무 데나 없이.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자 그냥 테스트만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되고 뭐 쓰셔야 되는 분들은 계실 수 있으니까 써볼게요. 자, 빈 폴더에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npm init bit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bit latest 하고 my react 하고 대시를 넣고 한 번 더 써야 되네. 대시 템플릿 reac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요거를 빵 누르면 알아서 뭐가 깔리겠죠. 에러래요. 왜 에러니? 자, 테스트용으로 그냥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에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아 혹시 한국어 번역돼서 그런가? 원래도 돌려서 쓱 복사해서 끝에 것만 뷰 대신에 붙여놓고 렉 중간에 이거 왜 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죠. 일단 한번 써보고 깔려요. 이게 맞는가 봐요. 옵션이 빈 옵션이 위에 뭔가 제가 오타가 났나 보네요. 자 이거 마이 리액트 앱이 없어요. 앱 마이 리액트까지가 있어요. 그에 관련이 있을까요? 레이테스트 같은 여기서 오타 났군요. 라스테스트 그래 이거는 프로젝트 명이라서 이거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고 왜냐면 여기 보면 CD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 케이스만 아니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리드 깔 때 어떻게 했어요?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몇 초 안 걸렸죠? 그럼 시간이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안 해봤지만 그럼 이제 이동하래요. CD 혹시나 또 이거를 열심히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쓱 복사 넣어드리고 자 CD my react app 일단 띄워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호환성이 되는지 그냥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npm run dev라고 하는 라인만 되어져 있어요. 쓰라고. 근데 우리는 패키지 JSON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JSON을 먼저 열어서 확인부터 하시는 거예요. 패키지 JSON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버전, nev, build, react 이게 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src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pp.js 또는 app.jsx 똑같네요. 뭐 거의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봤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거죠. 이 버전 호환이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자, 결과를 쓰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이 아이는 버전을 우리가 강제로 다운시켜서 바벨을 쓰는 것들이 되어 있는가 또는 그거를 어디까지 호환을 체크를 하고 있는가를 일단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일단 npm 인스톨이 없죠? 똑같이 npm 인스톨도 해줘야겠죠? 자, 여기는 npm 인스톨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pm install. 그러고 보니까 리액트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npm install까지 해줬는데 얘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다 깔았습니다. npm 인스톨도 되게 빠르네요. 자, 열심히 깔았고요. 여기에 바벨이 깔려 있나 보도록 하죠. 바벨이 있습니다. 네, 바벨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바벨에 대한 버전 호환은 해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롤업도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제가 또 보고 싶은 건 혹시나 사스 같은 게 지원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스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 쓰려면 별도로 깔아야 되겠네요. 리액트 라우터 랩 돔 같은 경우도 있다면 쓰면 좋은데 리액트 돔 말고는 따로 없으니 따로 해야 된다. 엑시오스도 없으니 필요하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해볼게요. npm install 사스와 그 다음에 리액트 라우터 돔과 엑시오스와 뭐 리액트 아이콘과 또 있나요? 일단 기억 안 나니까 얘네만 깔아봅니다. 자, 원래 우리 리액트 썼을 때 했던 그 기능들이 이게. 그럼 이 아이들을 깔았으니 깔렸나 패키지에서도 보면 엑시오스, 리액트, 라우터 돔, 아이콘, 돔 다 있네요.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로 제가 세이브를 따로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디펜던시로 들어가 있죠. 얘는 디펜던시와 내부 디펜던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스는 아래쪽으로,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스도 우리가 따로 변화 안 하고 그냥 쓰게 체크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명령어 dev와 build와 preview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추는 dev로 사용하겠죠. npm dev. 자, run을 빼먹었군요. npm run dev.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주루루 처리하고 1초 정도 기다렸다가 쓸 수 있게끔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 localhost 3000이라는 걸 접속하래요. 들어가 봅니다. localhost 3000 접속 끝. 간단한 샘플 이런 것도 있어요. use state.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했었던 리액트 라우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웹팩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설치하고 서버 돌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비트라고 하는 아이는 제가 이거 안지 이제 1, 2주밖에 안 돼서 안 써봤어요. 괜히 수업 자체에서 모험 걸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성능이 엄청 고사양이 아닌 컴퓨터에서도 빠르게 설치하고 빠르게 구현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해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베르체라 호환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 연동해서 써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유출을 해보는 거고. 자, 파일들 한번 볼게요. 파일들도 되게 간편해요. 그리고 퍼블릭이라는 디렉토리 자체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퍼블릭이 없습니다. 퍼블릭이 없는 대신에 index.html이 맨 앞에 바깥에 튀어나와 있어요. 루트,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100% 구형 브라우저는 아예 버린다는 얘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듈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형 브라우저는 버리고 빠르게 개발하고 싶어. 그럼 얘 쓰세요. 아직 디테일하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거 그냥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구형 브라우저 써야 되니까 옛날 방식 웹팩 방식으로 쓸래. 그러면 원래 쓰던 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아이가 나올 거고. 자, 그럼 저는 src에다가 app.js, 여기서는 JSX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테스트 해볼 겁니다.
기존에 했던 헤더 싸그리 몽땅 그냥 또 지울 건데 아까 괜히 카운트 하던 아이가 있었잖아요. 온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set count use state 우리 알고 있는 그 use state 그래서 count 값 기본 값은 0인데 set count는 클릭할 때마다 뭐 해라? 일찍 더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법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샘플링으로 얘네가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구나. 이거죠. 뭐라도 좀 달라 보이기 위해서 했나봐요. 지우고. 자, 우리는 테스트 한다고 했으니까 자, 컴포넌트가 제대로 먹는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src에다가 컴포넌트라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페이지라는 디렉토리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페이지스 또는 페이지라고 한번 할게요. 또 헤더나 푸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컴포넌트로 사용해야 될 테니까 컴포넌트로 하겠습니다. 자, 두 개 가지고 스타일 CS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쪽에서는 제가 리액트 쪽으로 따라서 그냥 스타일이라고 만들었으니까 스타일 디렉토리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괜히 app.css 안 쓸 거고요. 자, 요거 대신에 저는 SCSS 테스트 할 거니까 새로운 파일 또는 따로 여기서는 app.css를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일부러 app.scss로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app.css가 있긴 하지만 이거 사실 필요 없죠. 그냥 날리고 되든 안 되든 날려볼게요. 그 다음에 SCSS에다가 클래스 앱은 가로값 100% 높이값 100% 또는 민 헤이트 뭐 500픽셀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네. 당연히 index.css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디테일한 코드들은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는 많이는 아니죠. 자, 그럼 이 내용과 JSX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딱히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별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연결 안 했군요. 얘를 스타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SCSS로 불러와야 되겠죠. 네. 자, SCSS로 바꿔서 불러왔습니다. 저는 그때 세미콜론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과연 있을까? 자, 걱정이 됩니다. 결과 확인. 안 나오네요. 검사. 루트 앱. 뭐가 빠졌지? 대소문자판 틀렸군요. 그럼 바꾸면 되네요. 잘 되네. 자, 컴포넌트에서도 앱이라는 거 뜨고 일반 CSS랑 문법이 똑같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괜히 SCSS 문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달러 bg는 샵 ada 컬러를 달러 bg 짜잔 되네요. 자, 일단 SCSS는 전혀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자, 우리는 헤더라는 컴포넌트 한번 불러볼까요? 헤더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올 거예요. 당연히 없으니까 못 불러오겠죠. 심지어 에러도 나겠죠. 자,
컴포넌트에서도 에러라고 메시지가 떠 있고 콘솔에서도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header is not defined.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컴포넌트를 그럼 불러와서 자, 페이지 아니면 컴포넌트에다 하면 되겠죠? header 닷 일단 JS로 한번 불러볼게요. JS로 RFCE 이런 것도 잘 먹고 있고 자 그럼 여기다가 저는 ID 헤드박스 괜히 H1 단축키 안 먹네요. H1 자, 요거 썼습니다. 헤더를 만들었고 헤더를 불러올 수 있게만 해주면 되겠죠. 앱 JSX에서 import header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쓱 불러오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라인에 뭐가 이상하대요. 확장자명은 JS가 아니라 무조건 JSX로 저장하래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차이점 판단하시면 돼요. 무조건 띡 이게 아니라 그럼 header.jsx 그럼 전 얘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바꿔서 저장 하는 순간 끝 처리 완료. 혹시나 불러온 확장자도 JSX라 확장자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저장 이상 없음. 즉 이 bit이라고 하는 아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을 JS 자바스크립트 확장자가 아니라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JSX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를 쓰다가 나 컴퓨터 너무 느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아이를 사용했다가 비트가 빠르라던데 옛날 수업을 했는데 비트가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깔면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라도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덜렁 컴포넌트밖에 사용하진 않았지만 앞선에 했던 웹팩과 이 bit이라고 하는 아이로 바꾼다고 쳤을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이 리액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일단 다양한 기능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거. 즉, 또 하나 모듈 기반이라는 거. 컴포넌트가 모듈이고 모듈이 컴포넌트예요. 쉽게 말하자면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 하나의 기능에는 하나의 파일 또는 하나의 함수 또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틀만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게 기본 베이스 원칙이에요. 즉 하나의 헤더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틀 여기에 관련된 CSS는 따로 하나. 내가 이 안에 여러 개의 기능을 섞어 쓰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그 아이들을 다시 묶어서 관리하고 싶어. 그럼 다시 그걸 묶어 놓은 컴포넌트를 따로. 모듈과 컴포넌트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지만 처음부터 구분할 필요 없이 각각의 작은 모듈들을 모아서 그 모듈들을 다시 묶어 놓은 모듈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리액트를 사용하시면서
모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들은 자, JS 문서 내부에 HTML도 JS도 CSS도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거지 진짜로 제대로 100% 섞어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대한 여러분이 상황을 보시고 컨트롤을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컨트롤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셔야 되는 건 해당하는 내용이 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se state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하는 거고, 해당한 자료가 변했을 때의 변화를 감지 또는 최초의 설정 이런 것들을 처리하실 때는 use effect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사용을 해버리시면은 변화를 감지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use effect와 use state를 가장 베이직으로 삼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다. 때로는 use state 값이 state가 많아지는 경우, 아직 제가 얘기를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use reduce라는 걸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가볍게 개념 정리가 될 거예요.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묶듯이 use state를 여러 개를 묶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많아요. 많지만 일단 하나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의 또는 어떤 여러 개의 어떠한 값을 하위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죠? props를 사용하죠. props는 그냥 프로퍼티에 관한 거예요. 프로퍼티에 props로 가는 것 뿐이에요. props를 이용해서 전달할 겁니다. 이 props도 향후에 점점 하위에 복잡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props의 전달을 복잡해지거나 계층 단계가 좀 더 컨트롤이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는 계층 단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쓰는 게 바로 use context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설명을 드린 적이 없고 본 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쓰는지 정도만이라도 파악하신다면은 당장은 좀 헷갈리게 뒀다가 그때 써야지 라고 하셔도 충분히 가늠이 되시긴 합니다. 몇 번 지금 정도의 상황을 필요한 때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언제인지는 가늠이 되실 거예요. 자, 이외에도 내가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자, 실제로 우리는 HTML 문서 하나이기 때문에 클릭 또는 어떤 데이터의 처리에 의해서 이벤트 처리라고 하죠. 이벤트 처리에 의해 값이 또는 화면이 변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는 뭘 이용합니까? 웹 라이브러리 라우터를 이용하죠. 자, 이벤트 처리에 의해서 화면이 변한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페이지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페이지 이동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화면이 변한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이 라우터라고 하는 아이는
실제로 정식적인 이름은 리액트 라우터 돔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리액트 라우터 돔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들은 전체를 감싸고 컨트롤하는 브라우저 라우터, 그 다음에 데이터 전달이 되게 하는 A 태그 대신에 사용하는 I는 링크, 클래스 액티브라는 I를 발생시켜서 상태값을 처리하게 하는 내브링크, 그리고 이 데이터를 프로퍼티 2에 대한 값을 받아서 사용하게 하는 라우트, 이 라우트들의 묶음을 라우트.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더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내가 클릭했을 때 서브 메뉴로 이동하거나 하위 값을 체크하게 하는 아이는 use params.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서 페이지를 이동하게 또는 어디로 전달되게 전으로 이동하든 원하는 대로 이동하게 하는 링크나 내부 링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use navigate. 이런 걸 받아서 직접적으로 내가 표현해 줘야 되는 위치는 아울렛. 더 있겠죠 사실은. 자, 이런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기능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라이브러리에 내장이 되어 있으니 이런 아이들의 역할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아이콘 사용하는 컴포넌트 불러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거 없죠. 대신에 리액트 아이콘 해서 필요한 옵션 설정해서 컴포넌트로 불러오는 것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보시면서 사용하시면서 매번 익혀졌던 기능들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몇 가지만 살짝 본다면, 이벤트 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add 이벤트 리스너 안에 들어가는 클릭을 원하면 on 클릭, 뒤에 여기다가 필요한 이제 기능들을 새로 썼죠. 만약에 마우스 올린다 그러면 on 마우스 엔터 쓰면 돼요. 먹어요. 스크롤 움직이게 하겠다. on 스크롤 하면 돼요. 네. 어떤 값이 변화 자체를 감지하겠다. on change 쓰시면 돼요. 화면의 사이즈가 변하는 걸 확인하겠다. on resize 쓰시면 돼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에요. 체인지죠. 그러한 이벤트 그대로 쓰시면 먹습니다. 그대로 먹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을 거고 좀 더 다른 값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 그대로 받아주는 거고, 그걸 받았을 때 처리하는 프리벤트 디폴트도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됩니다. 왜? 애초에 HTML 기능에는 on 클릭, on 마우스 엔터, on 스크롤, on 체인지, on 리사이즈 그대로 있거든요. HTML, CSS를 쓰던 시절에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 쓰지 마라 라고 했지만 리액트 쪽에서는 그런 컨트롤을
JS 문서 내부에서 HTML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어서 그대로 그냥 다 오픈시켜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실질적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변경이 되는 아이들은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이펙트 이런 아이들이 처리를 해주죠. 프로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값을 전달을 받은 거고 그 값을 임시로 가지고 있거나 변화가 다른 데서 처리됐을 때 그냥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이도 있죠. 쉽게 말하면 돔 처리를 위한 처리 시 매번 렌더링을 요구하는 게 아닌 임시로 처리 그냥 가지고 있는 값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는 아이는 쉽게 말하면 use ref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과 약간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외에도 use memo, use callback, 기타 등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use reduce나 use context의 기능을 좀 더 범용성 있게 조금 더 많은 기능들 요구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가끔 리액트 할 때 듣는 리덕스라고 하는 아이가 쓰이게 되죠. 리덕스, 모백스, 뭐 리덕스 사가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액트 제가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사실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 기능들을 기반으로 파생되거나 늘어나거나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한 번에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기능만 가지고 조금씩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쓸 수 있어요. 우리 이 중에 2개 빼고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여기 있는 것 제가 쓴 거 말고 또 이해하셔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use memo, use callback 당장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리액트 기본 후기라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기반의 리액트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클래스 기반의 리액트를 공부해라 라고가 아니라 웹 컴포넌트를 이해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검색을 하실 때 바닐라 JS 웹 컴포넌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웹 컴포넌트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아이가 엄밀히 말하면 리액트 클래스 기반의 컴포넌트예요. 거의 80% 이상 같아요. 코드 자체가. 그래서 리액트가 뭐 소위 말해서 망했다, 페이스북이 망했다 하더라도 JS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jQuery를 기준으로 jQuery 이후에 나온 아이와 이전에 나온 아이로 단계가 이 웹 기반이 형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스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거였다면 리액트 쪽에서 조금 더 본다면 JWT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토큰이죠, 토큰. 로그인이나 로그아웃하는 이런 계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개념 자체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뭐 개념이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하자면 딱 이거예요. 현재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페이지가 변하면 페이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그냥 로그아웃 돼버려요. 또 로그인에 장바구니 딱 담아놨는데 다른 페이지 딱 가잖아요. 장바구니에 담긴 자료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진짜 그런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게 없어져. 그런 경우 있죠. 로그인 했는데 페이지를 바꿨더니 다시 로그인 하래. 생각보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딱 했는데 뭐 로그인 정보가 잘못됐으면 어쩌고 하나도 안 뜨는데 그냥 그대로 창이 가만히 있어. 뭐지? 잘못 썼나고 아이디 비밀번호 딱 입력하면 그제서야 로그인 되는, 즉 두 번씩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 과정 중간에 뭔가를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그런 과정에 내가 한번 로그인된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그 자료를 계속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아이가, 그런 개념들이 JWT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이슨 데이터에 내가 로그인했거나 장바구니 담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일정 시간 되면 뭐 로그아웃 해라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아이가 저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게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그 중에 제이슨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익히실 수 있어요. 아마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면접 때 한 번씩 그런 쓸 줄 아냐는 몰라도 뭔지는 아냐라고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리액트를 배웠던 아이의 전체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한 번에 딱 정리하는 케이스가 내용이었습니다.